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전일은 참 MSCI 지수 조정 이벤트가 굉장히 크게 시장을 좀 짓누르고 시장의 불안 요인을 만들어 주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오전에 잠시 흔들렸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어제의 낙폭을 회복해 주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줘서 양호하게 그나마 시장이 마무리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 주변에 이 여건과 그리고 시장 주변에 있는 이 유동 자금이 시장의 바닥을 일단은 견고하게 지켜주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시장 유동성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르게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 그리고 꺾인다 이거를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일단은 시장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주 오래 있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전일 국내 시장은 어찌 보면 11월 달에 월봉을 만드는 달이었고, 월봉을 꽉 채우지 않고 그냥 윗꼬리 정도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시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지수에 대한 이 월봉과 연봉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오전에 좀 봤었는데요. 일단 코스피의 월봉을 좀 보죠. 월봉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일봉 차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셔도 돼요. 흔히 보시는 일봉 차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셔도 되고요. 오랜 이 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오랜 수렴의 끝에 슈팅 그리고 단기 급락과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로 보는 거죠. 순수하게 이제 뭐 분봉을 보면서 뭐 매매하듯이 보더라도 일단은 돌파봉이 거래량을 실은 돌파봉이 11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만드는 코스피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러한 이 12월 달에 월봉이 언제든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 조정의 폭은 2450에서 2500포인트는 그냥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이 나온 달이고 그만큼 11월 달에는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지금 올라가면서 주봉상이죠. 주봉상 전일 쇼크를 줬고 이번 주에 올라갔다가 다음 주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구간에 언제든지 한 번 정도 조정을 볼 수 있고요. 주봉 캔들에서도 이런 돌파를 했던 이러한 구간대가 있죠. 이런 구간대를 한 번 정도는 또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봉상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음봉도 나왔다가 또 돌리는 양봉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지수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일단은 설정을 해놓고 보면서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12월 달입니다. 12월에 지금 연봉의 캔들을 보면 아주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이러한 매물을 잡아먹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전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연봉상으로도 이게 이제 100% 채우고 끝날 건지 아니면 이러한 매물을 소화하고 내년 연초에 살짝 밀렸다가 올라갈 건지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고 봐야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코스피가 연봉상 역사적 최고가 즉 돌파봉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러한 돌파 이후에 대세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 같은
이 차트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또 시간의 텀이 긴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다시 시황으로 들어가죠. 네, 전일 이벤트는 일단은 뭐 수급에 큰 개선은 없었으나 안정적으로 네,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수는 우상향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 마인드로 시장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SMIC, 중국에 있는 SMIC 제재가 되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치고 AMD 뭐 등등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사실 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종가는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등 나스닥 기술주의 강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우호적인 환경이고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입니다. 단 오늘 아침 NH투자증권의 도현우 연구원이 이제 작성한 보고서를 사실 아침에는 못 봤어요. 아침에는 뭐 다른 거 보고 하다가 보지 못하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오늘 나왔던 뭐 일련의 보고서라든지 자료들을 체크하면서 이분이 적었던 보고서 그리고 10일 전에 썼던 보고서를 두 개 다 읽어봤는데 사실 내용이 전혀 바뀐 게 1도 없습니다. 왜 이런 보고서를 냈는지. 왜냐면 저희 회원님들도 뭐 IT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IT 섹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서 보는데 10일 전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삼성 파운드리 투자 강화될 것이라는 제목 하에 이제 비메모리에 투자를 하고 내년에도 공격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되죠. 투자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낸드 플래시는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경쟁사들 뭐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경쟁사들을 견제를 위해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에서 문구가 견제를 위해, 그러니까 뭐 D램은 투자를 축소를 하고 견제를 위해 유사한, 그러니까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내년에 투자 집행을 예상한다. 근데 이게 이렇게 종목군들이 뭐 7%, 8%뭐 떨어지게 해야 될 건지 참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리포트를 내서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썼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 2019년도에 그냥 잘 생각을 해보면 뭐 2차 전지도 있고 성장주가, 그 다음에 카카오나 뭐 이 네이버 쪽 이것도 성장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약바이오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나 이런 투자 사이클에 의해서 그 사이클 패턴이 돌아왔을 때 추세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2019년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IT 반도체 종목군들을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메이저 섹터에서 투자를 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전부 다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죠. 자, 2000년도 기업들은 대부분 2019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요. 허나 2000년도에 투자가 전부 다 집행이 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2021년, 22년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서 투자가에 대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부 다 제자리입니다. 2019년도 고가를 넘길까 말까 한다든지 아직도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든지 굉장히 또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노이즈가 나온다. 저는 개의치 말아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했을까도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고요. 여전히 생각은 좋은 기업이 떨어진다, 시장의 조정으로 떨어진다면 매수로 대응을 해서 2021년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 전략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보면 코스피 장 초반에 오르다가 뭐 시간적으로 보면은 12시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강하게 반등으로 돌렸는데요. 뭐 그 반등으로 돌아가는 주역에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전기,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일조를 좀 했습니다. 일단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 이슈를 잘 모르겠지만 중국 철강수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포스코, 현대제철 및 중소철강주가 오늘 큰 폭의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문배철강이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국내 1호 치료제 가능성이 대두됐던 종근당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치료제 관련해서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국내 치료제 기업들 주가가 연일 강세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단일가에서 쉬고 있고 셀트리온도 올라가다 좀 주춤하는 사이 종근당이 오늘도 장중한 때 20%대까지 올라가고 뭐 대웅이 한 20%대 근방에서 놀다가 경보제약 즉 종근당의 나파메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치료제 이슈가 나왔던 게 즉 러시아에서 임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보제약이 나파모스타트 같은 물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만으로 상한가에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라간 종목군들을 우리가 뭐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엮으려면은 뭐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한 30개, 50개는 엮일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 실체가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적어도 임상 2,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정부 뭐 핵심 인사가 뭐 참여 뭐 기업을 방문했다든지 아무튼 기업의 스토리가 있는 종목 위주로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종근당 먼저 다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녹십자 오늘 슈팅을 한번 주고 밀렸기 때문에 먼저 제외를 좀 해보고 뭐 백신은 단연 제넥신이죠. 백신은 단연 제넥신이고 뭐 치료제로는 일양약품이 러시아에서 이 스펙트라는 네, 제품을 가지고 아마 백혈병 치료제였던 걸로 알아요. 맞는지 모르겠네.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시세를 줬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양약 그 녹십자 그 다음에 대웅 종근당 다 마찬가지예요. 다 시세를 주고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 거고요. 이뮨메드 이상 이후 진행 중이죠. SV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테카 바이오 얘도 여당 대표가 방문했을 만큼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언급하고 있었던 KPM 테크, 휴머니젠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가에 분명히 작용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코스닥 150 편입 예정된 종목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 같네요. 12월 10일이고요. 그 전에 이런 종목군들은 시세가 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잘 요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신풍제약이 굉장히 수급이 좋게 장중한 때 11, 2, 4%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최근 LNF가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단기 고점에 거의 다다르지 않았나. 오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LNF의 이 배터리가 최종 납품자가 테슬라가 아닌가라는 설이 또 나와서 슈팅을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설. 이 설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는 단기 슈팅이 많이 나오고 끝나요. 그래서 설은 설대로만 그 밖에 이제 코스닥 150에 편입될 예정인 뭐 CIS라든지 SNS텍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해외 백신 관련 종목이 전임 모더나의 이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장 초반 갭 이후 딱 엔투텍 하나만 살아남고 무너졌고요. 화이자는 12월 초, 그 다음에 12월 10일 뭐 대형 이벤트가 있죠. 일단은 KPX 생명과학을 뭐 여러 번 매매를 하고는 있는데 썩 만족할 만한 아직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 또 생명선 자리에서 흐름이라 뭐 반등 체크하면서 반등이 터졌다 하면 클 거예요. 터졌다 하면 그 외에 존슨앤존슨 관련 종목도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파동이 오늘까지 나왔고 좀 크게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는 했는데 장중에 갑자기 이슈 특징주가 뜨면서 올라와서 좀 크게 매매는 못했고요.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한국정보인증 오늘 이슈가 나왔고 시간의 강세까지 보였기 때문에 내일장 직전 고점을 넘기는지 못 넘기는지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외에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종목들이 좀 강세죠. 전통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이제는 돼지열병 관련해서 의심신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누가 쳐다봅니까? 절대 안 봅니다. 시간의 조류독감 의심신고 내일 갭 출발하면 전략매도가 또 좋아요. 전략매도가 IPO 관련 섹터 크래프톤 이슈 아직 안 끝난 것 같고요. 카뱅도 ES24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들 좀 보죠. 자, 오늘은 포스코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스코 최근에 연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뭐 기사 회생 하듯이 좀 올라왔네요. 이 자리에서 뭐 단기 고점을 맞을지 추가 상승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구간 같고 현대차를 최근에 지속적으로 보는데 어제가 사실 원래는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어제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었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못 갔고요. 이 GMP가 곧 출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신고가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목표가를 2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 많이 올라가다 밀렸죠. 뭐 이런 구간은 그냥 매수로 세월을 낚는 전략으로 가면 어느 순간에 돌파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형주 중에 삼성전기 내일 이제 신고가 임박인데요. 일단 이 매물대가 존재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한 2,500만 주 가량 터지고 거래대금도 1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순조롭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종목들 뭐 테스 오늘 반도체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이 말도 안 되는 리포트 써가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흔들어 놓고 아주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얘네들도 그 애널리스트들도 참 못된 것 같아요. 테스 개파락 오늘 좀 컸고요. 일단 아일랜드 갭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조금 횡보가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PSK도 좀 밀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밀려서 이런 구간에 오면은 참 좋은 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테크도 밀렸죠. 좀 기다려서 이런 아래 구간에서 봐야 되고 전통적인 원익 IPS 또한 하단 구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얘네가 이 추세를 강하게 거래량을 뚫으면서 돌파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LB세미콘 좀 더 눌려야 될 것 같고 유니셉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흐름만 좀 보이고 있고 솔브레인은 견조한 모습이고요. SK머티리얼즈 얘는 이제부터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장부터 좀 관심을 갖고 이 촘촘하게 가면서 이슈가 터졌을 때 신고가가 나온다면 혹은 이러한 구간에서 갭을 뚫고 강한 거래량이 시초가부터 터진다면 신고가입니다. 얘는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 강한 종목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밖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부터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매매는 진행은 못했습니다. 시가 이후부터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윗구간에 이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갈 거고, 언젠가는 이 윗꼬리가 돌파되면 이때부터 시세가 저는 오히려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종목은 이런 악성 매물, 여기가 악성 매물이죠. 악성 매물이 돌파되면 이러한 순간부터 굉장히 단기간에 큰 시세가 나와요. 지금 그러한 구간에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 추세적인 상승과 눌림에서는 매수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토박스 코리아는 전혀 핑코퐁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시장에서 그렇다라고 하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절대 매매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올라도 저는 절대 매매를 안 할 것 같고요. 오늘 LG화학, LG에너솔루션 출범이죠. LG에너솔루션 출범인데 그렇다 할 시장에서 이슈는 좀 없었습니다. 장 막판에 나라 M&D가 조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정도였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장 막판에 그런 의미에서 좀 움직였는데, 저는 파워 로직스를 오히려 공략을 좀 했습니다. 평소 잘 아는 종목인데 의미 있는 박스권 구간에서의 돌파가 좀 나와서 오늘 종가는 이 종목으로 좀 진행을 했고, 일단 동시호가 구간에서 일단은 좀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내일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종목은 참 오랫동안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원님들하고도 많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이런 아래 구간에서의 매매, 윗 구간에서의 매매, 뭐 여러 번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차트와 패턴이 중요한데, 일단 내일장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 올라오면 이게 매도로 대응을 할지, 그 부분은 여기 있는 거래량 기준입니다. 결국은 거래량이 1000만 주 가량, 1000만 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1000만 주예요.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발생을 하면서 이 구간에 매물을 소화한다면 쭉 올라가겠지만, 이러한 매물을 소화 못하면 또 단기 고점을 잘못하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ST팜은 전일 종가로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을 것 같지만 또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낼 것 같았지만 이렇게 사서 여기서 팔아버렸네요. 목표가를 8,5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생각을 했어도 이게 사람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시가 갭 매매에 있어서 이 시가가 81,500원 이상에서 떠서 출발했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게 됩니다. 이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 아래까지의 구간, 즉 이 아래까지의 구간은 매수에 대응 구간이지 파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구간에서는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근데 시가 자체가 대신 81,500원 이상에서 출발을 해서 내려오면은 눌림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분봉을 보며 보통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갭 자체가 애매해서 좀 너무 싸게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얘는 모더나, 화이자 다 엮이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모더나 이슈로 좀 올라간 것 같고, 이렇게 음봉을 또 몇 번 보이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KPM 테크 대부분의 물량, 즉 종목에 뭐 한 25% 정도의 물량을 남겨놓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상
원래 목표가는 3,650원이었어요. 여기에도 있는 3,650원이 목표가였는데 분봉상 이 횡보와 수렴의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약간 있어 보입니다. 그 힘이 좀 느껴지고요. 추세도 괜찮아서 지속 관찰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일양약품부터 하나 보죠. 이 종목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차라리 거래가 터지는 날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가 터지는 날 들어가야지 하고 있고, SV 인베스트먼트는 이런 구간에서도 참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또 오늘도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언급을 했는데 5,700원 이하를 봤는데 안 눌렸어요. 안 눌려서 매매 자체가 좀 안 됐고, SV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터지기만 하면 굉장히 또 단기 급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1선 정도 5,7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5,700원. 신테카바이오 얘 같은 경우는 이 유통 물량이라고 해야죠. 유통 물량이 맞나? 유통 물량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종목이 좀 생각보다 많고, 대신 이제 호가가 좀 별로 좋지 않은, 평소에 호가 단위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비중은 많이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 되는 종목입니다. 차라리 이런 여기를 안 깬다라는 기준 하에서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 중심에서 뭐 22,800원 대신 나는 이 봉을 안 깨는 선에서, 왜냐 이 깨면 너무 깊기 때문에 10%니까 기준 자체를, 이 봉이 여기 자리가 안 깨지는 선에서만 뭐 이 종목을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렇고, 자, KPX 생명과학이 지금 약간의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어제 그제 만들어졌던 이 단기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을 돌파하면, 그러니까 17,200원을 강하게 뚫으면 한 차례, 여기서 한 차례 반등이란 21선까지의 반등이기 때문에 한 차례 19,000원 내지는 20,000원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반등이 이렇게 보면은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의 반등은 20%의 반등을 노리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전략 같네요. 자, 오늘은 종목은 여기까지 좀 보고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셔서 내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